영상인 코딩을 비교해볼 거고요. 그리고 해당 모델은 울트라 7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더라고요. 테크를 일상에서 IT 이트티씨입니다. 이제 런칭된 지 거의 한 2달이 된 LG전자의 그램 프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쓰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노트북 구매부터 비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어쩌면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작년부터 그램의 외장 그래픽 모델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선택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내장 그래픽 모델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사양의 그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16Z90SP ED79K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스펙을 안내를 해드리면요, 울트라 7의 CPU, 그리고 RTX 3050의 외장 그래픽, 램은 32GB, SSD는 256GB를 탑재를 했습니다. 현재 그램 프로 모델 라인업 중에 가장 상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울트라 코어에 대해서 지난 내장 그래픽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 모델에서는 i5, i7의 차이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코어나 스레드 수를 봤을 때 생각보다 두 가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울트라 5에는 14코어의 18스레드, 그리고 울트라 7은 16코어의 22스레드로 기존 23년형 인텔 코어에 비해 조금 더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이번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변경점들도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품 자체를 열었을 때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장 그래픽 스티커 옆쪽에 붙어있는 이보 에디션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인데요. 기존 파란색 바탕의 이보 인증이 아닌 검은색으로 이보 에디션으로 바뀌면서 뭔가 좀 고급진 인증을 받은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이 이보 에디션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부터 시작해서 무게나 크기, 배터리나 충전 속도, 그리고 부팅되는 속도까지도 다양한 사용성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 이보 인증에서 AI 프로세서가 탑재된 울트라 코어 노트북부터는 이런 이보 에디션의 노트북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노트북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보 에디션부터 보라고 하라고요. 네, 그램의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성능면과 무게가 함께 가기 때문인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그램의 소재 자체는 마그네슘 합금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열을 줄이기 위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간 16형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2kg대입니다. 이 제가 다나와시 필터 기능을 이용해 16형의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1.4kg대 미만의 노트북을 찾아보려고 해도 글쎄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LG그램 영상에서도 한 분께서는 외부 이동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능과 무게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그램4를 정말 많이 선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물며 가벼운 무게 자체를 돈으로 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번 그램4의 외장 그래픽 모델의 무게가 더더욱 놀라운 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다양한 부분들이 내장 그래픽과 큰 차이가 있는데도 딱 80g 정도만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외장 그래픽의 그램은 그래서 그런지 무게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그램 프로를 정말 그램 최고 사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느냐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게임과 편집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가성비에 대한 선택을 위해 전년도 그램 등이랑 좀 비교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크게 유의미하진 않을 수 있지만 편집 같은 부분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년도 22년도 사용하던 그램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테스트들은 모두 어댑터를 장착한 상태, 그리고 펜 자체는 고성능 모드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게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인전에는 22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한타 상황 같은 경우에는 14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롤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런 그래픽 성능으로 하는 게임은 아니어서 이런 대중적인 게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다음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초기에 게임을 설치하고 구동을 하면 권장하는 게임으로 자체 설정이 되는데 첫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게임은 국룰 옵션으로 맞춰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국룰 옵션으로 해도 플레이 자체는 크게 불편한 부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숲 자체가 우거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아주 가끔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또는 배틀그라운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옵션을 타협하셔서 매 순간 부드러운 그런 환경을 누려보셔야 된다는 거 안내 드릴게요. 또한 이런
이러한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고성능 모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팬 소음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될 정도로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게이밍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작은 소리 정도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게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발열도 체감상 체크했을 때는 게임과 편집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나서는 WASD 이 방향키에 대한 발열보단 히트파이프가 위치해 있는 한 JKL 정도가 약간 조금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정도는 단순 전자기기를 구동할 때는 자연스러운 정도의 그 열감이어서 성능 유지를 위해서 쿨링 면에서는 이 정도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게이밍 노트북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픽카드의 출력인 TGP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공식적인 오픈된 정보로는 해당 그래픽의 TGP는 한 30에서 35W 정도, 최대한 45W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전 케이블을 장착해서 진행했는데 내장 그래픽 자체는요, 솔직히 말해서 케이블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외장 그래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 따른 성능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테스트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외장 그래픽 모델은 꼭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외장 그래픽을 통한 게임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무용 노트북이나 휴대가 용이해서 게임보다는 외부에서 편집을 하거나 다양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외부에서 게임을 많이 하진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외장 그래픽 자체가 있고 없고에 따른 요소들이 프리미엄을 구동할 때 이 그래픽 하드웨어 가속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의미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사용했던 22년형 내장 그래픽 아이리스 모델의 인코딩 속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내장 그래픽 그램 프로에 대한 영상 인코딩을 비교해 볼 거고요. 동일하게 어댑터를 꽂은 상태, 그리고 외장 하드에 연결된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영상이 다양한 자막이나 다양한 영상 클립부터 배경음악, 그리고 적은 효과음, 인, 아우트로 등이 들어가 있고 포맷은 4K 24프레임 그리고 7분대짜리 영상인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내장 그래픽이 인코딩 시간은 21분대, 외장 그래픽이 인코딩 시간은 8분대입니다. 물론 두세 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기존 그램 같은 경우는 i5 그리고 해당 모델은 울트라 7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편집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봤을 때 가성비 이전 세대보다는 최근 세대로 들어오시는 게 이 정신건강상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능이 뒷받침하려면 결국 쿨링에 대해서 잘 잡아줘야 되는데요. 내장 그래픽 모델에서도 해부하면서 쿨링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외장 그래픽 쿨링과 비교해서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퍼 챔버의 상단 부분이 추가 배치된 방열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장 그래픽에 비해 블레이드의 개수가 차이가 나고 또한 촘촘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쿨링팬의 두께나 히트파이프의 두께 자체도 비교적 차이가 나는 모습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영상이 외장 그래픽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픽에 대한 다양한 성능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소프트웨어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LG의 스마트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성능 제어나 밝기 조절, 다양한 부가적 기능과 배터리에 대한 조절을 쉽게 다룬 소프트웨어인데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했던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 전작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AI 사운드 측면에서 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신기한 게요. 마이크 자체에 대한 소음을 제거하고 상대방이 듣기에 깔끔하게 들리는 것은 솔직히 애초에 다양한 화상 미팅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긴 했습니다만 단순한 미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또는 통화를 진행할 때도 사용 가능한 건 물론이고 스피커에 대한 소음 제거 기능까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체감상 아직 스피커 소음 제거 기능은 자체적으로 AI가 어떠한 것을 소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느낌이 달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개선 그리고 이러한 추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높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한 칸에는요 사용자 목소리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목소리를 등록해서 주변 다른 사용자의 다른 목소리, 다른 소음들을 제거해주는 AI 기능입니다. 사용자 목소리를 등록할 때 텍스트를 읽으면서 목소리를 파악한다는데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기존 마이크 자체도 말을 할 때를 제외하면 노이즈가 많이 감소가 되긴 합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만큼은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소음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사 장소를 켜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목소리 등록 전에는 목소리와 드릴 소리가 함께 들렸다면 등록하고 난 후에는요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깔끔한 보이스 위주로만 들려서 생각보다 소리가 깔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인텔의 유니진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뭐랄까 조금 더 사무용의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이나 패드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블루투스와 연결을 통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배터리 시간부터 파일 전송은 물론이고요. 통화나 메시지 또는 핸드폰의 알림까지 이 프로그램 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핸드폰이나 패드를 꺼낼 일도 없겠죠. 확실히 인텔 울트라 코어와 협업을 하면서 인텔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유기적이게 돼서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돌비 액세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루시면 조금 더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커스터마이징이 이미 된 사운드 모드뿐만이 아니라 직접 커스텀까지도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좀 저음역대, 오른쪽은 고음역대인데 해당 부분을 강조하거나 빼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운드적 개선이 조금 더 가능해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그램링크입니다. 또한 그램링크를 여기저기서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 그램링크 안에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뭐 핸드폰에서 노트북, 노트북에서 핸드폰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송을 하거나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마우스로만으로도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또는 세 번째 패드와 연동해서 듀얼 모니터처럼 미러링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미러링에 대한 부분은 LG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우선 듀얼 모니터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파일 전송은 사실 인텔 유니즌에서도 가능한 그런 만족도를 함께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뭐 카테고리별, 날짜별, 자동 분류로 인해서 전송 어쩌면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들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게 이 릴스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메신저로 옮기면 당연히 영상이 깨지는 것, 이게 너무 좀 불편했거든요. 이런 아쉬운 점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일반 아이패드를 유선으로 투본으로 연결해서 사용했던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 투본을 통해 연결을 하면요, 주사율 자체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노트북의 문제로 성능 구현, 특히나 주사율이 조금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사율 자체가 최대 144Hz까지 되기 때문에 사무용 노트북의 한계를 더욱더 높은 주사율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다양한 활용법까지도 손쉽게 더욱 가능해졌다라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어폰의 젠더의 위치가 조금 아쉽거나 스피커에 대한 개선이 5W급 이제는 조금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셨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아쉬운 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6인치 최대 사양 그램 프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그램은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360이냐 일반 그램 프로냐, 그리고 나서 14, 15, 16, 17인치의 인치수를 고르고 나서요, 그 안에 코어는 울트라 5로 갈지 울트라 7으로 갈지, 그리고 그래픽은 내장으로 갈지 외장 그래픽으로 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나 램의 용량을 좀 보시는 이런 다양한 선택들이 함께하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16형과 17형만 그램 프로로 불리면서 특히나 블랙 컬러는 없는 인치형의 모델들도 있으니까 컬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확한 모델명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데도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